홈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며 공격 패턴은 김건희와 김대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건희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 김대원은 빠른 침투와 볼 운반 능력으로 측면을 흔들며 공격 전환 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서민우는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고 수비 전환 시 밸런스를 잡지만 전진 패스의 창의성은 다소 제한적이다. 팀 전체가 플래너 공격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전술적 변화를 꾀할 자원이나 대체 패턴은 거의 없는 상태다. 감독 역시 고집스러운 스타일로 전술 유연성이 부족해 경기 중 예상치 못한 플랜 B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 원정팀 대전 포메이션은 4-4-2며 공격의 핵심은 주민규와 마사의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다. 주민규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잡아 마무리를 시도하며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 감각이 돋보인다. 마사는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순간적으로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변화를 준다. 주앙 빅토르는 전방 압박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의 세컨드 볼 장악을 돕는다. 하지만 이 역시 플래너 전술에 집중되어 있어 공격 루트가 단조로울 수 있고 경기 도중 새로운 패턴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다. 감독의 성향도 비교적 고집스럽고 전술 전환이 느려 상황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기대되기 어렵다. 강원은 김건희 김대원 중심의 공격 패턴이 위협적이지만 지나치게 단조롭고 대전 역시 주민규와 마사에 의존하는 스위칭 공격 외에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감독들의 전술 운영 스타일이 고집스러워 즉각적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팀 모두 준비된 플래너만으로 90분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공방전 속에서도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으며 결국 승점 1점을 나누는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전남 포메이션은 5-3-2며 호난과 르본이 전방 투톱으로 배치되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를 노린다. 호난은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폭발적인 첫발 속도를 기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유형이다. 르본은 한 박자 빠른 침투 타이밍과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며 볼을 받는 순간 치고 나가는 속도가 위력적이다. 발디비아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며 두 외국인 공격수에게 양질의 전진 패스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전남은 발디비아가 템포를 조율하며 호난과 르본을 빠르게 뒷공간으로 투입하는 전형적인 속도전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부천의 수비 라인에 배치된 정호진과 백동규가 순간 스피드가 빠르지 못한 유형이라는 점은 전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두 수비수가 호난과 르본의 폭발적인 첫발과 스프린트에 밀릴 경우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뉴가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며 연계 플레이를 시도한다. 바사니는 측면 돌파와 컷백을 노리지만 스피드보다는 기술적인 볼 컨트롤에 의존하는 유형이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가담과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압박 회피가 쉽지 않다. 특히 부천은 정호진과 백동규가 스피드가 느린 편이어서 상대가 전방에서 빠르게 속도를 올리면 수비 라인 전체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강하다. 3백 운영 시 측면 커버가 늦어지고 전환 속도가 느린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될 위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천은 전남의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또 공격 전환 시 속도가 더욱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전남은 발디비아를 축으로 빠른 전개와 속도전으로 부천의 느린 3백을 정조준할 준비를 마쳤다. 부천은 정호진 백동규의 순간 스피드 한계가 분명해 호난과 르본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홈에서 빠른 템포와 공간 활용을 선보일 전남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는 전남이 자신들의 전술적 장점을 극대화해 주도권을 잡을 완벽한 무대다. 홈팀 김천 포메이션은 4-4-2며 박상혁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예리한 크로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김승섭은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유연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방과 중원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며 템포를 살리는 데 강점을 보인다. 이동경은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킥으로 전방 마무리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김천은 최근 전북 원정에서 전북을 제압하며 뛰어난 조직력과 전방 압박 완성도를 증명했다. 군인팀 특유의 투지와 체력 기반 플레이에 더해 홈 경기에서는 부대장이 직관하는 경기에서 포상 휴가가 걸리며 선수들의 집중력과 승리 의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정신적 동기부여와 안정적인 전술 완성도가 더해져 김천은 홈에서 누구도 쉽게 깨지 못할 단단함을 보여준다. 원정팀 포항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호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이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조르지는 기술적인 볼 컨트롤과 중앙 돌파 능력으로 템포를 살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있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수적 우위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압박을 회피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포항은 최근 3백 기반 3-4-3 전술 변화를 통해 점유율과 후방 빌드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흔들리는 장면을 보인다. 특히 김천처럼 전술 응집력과 체력이 결합된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김천은 전술 완성도와 강력한 전방 압박, 그리고 홈에서 발휘되는 특별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져 매우 단단하다.
포항은 전술 전환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응집력과 압박 강도가 높은 김천을 원정에서 제압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이 경기는 조직력과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갖춘 김천이 홈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대구 포메이션은 4-4-2며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지공 상황 대응 능력이 점점 팀에 녹아들고 있다. 세징야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공격의 핵심축이 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슈팅 감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정치인은 전방 압박과 연계에서 안정감을 더하고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든다. 라마스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제공하며 경기 리듬을 만들어준다. 대구는 홈인 TGP 대구은행파크에서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시즌 2부 리그 강등 위험이 가시화되며 구단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강등은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어워드 광고 등 경제적 지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선수단의 생존 본능이 극도로 자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점 싸움이 아닌 구단의 명운을 걸고 치르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즌 도중 김판권 감독을 경질한 뒤 국가대표팀을 지휘했던 신태용 감독을 영입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전술적 성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팀 전반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허율은 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고 있지만 고립될 때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에릭은 측면 돌파와 볼 운반 능력은 탁월하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고승범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때 패스 전개가 느려지는 문제가 드러난다. 울산은 감독 교체 이후에도 안정적인 전술적 틀을 잡지 못했고 선수단의 조직력 역시 흔들리며 경기력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커지면서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대구는 강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홈팬들의 응원과 생존 본능을 앞세워 울산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울산은 감독 교체 후에도 전술적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 가능성을 안고 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홈의 열기가 결합될 때 대구가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홈팀 충남 아산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외국인 공격수 은고이와 데니손을 중심에 둔 직선적이면서도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다. 은고이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세컨드 볼을 지켜내며 공격의 출발점이 된다. 데니손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간 돌파 능력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은고이가 만들어낸 공간을 침투해 득점을 노린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전환 속도를 높여 두 외국인 공격수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최근 충남 아산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공격 템포를 높이고 있지만 그만큼 은고이 데니손 중심의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로워 쉽게 읽힐 위험도 존재한다. 그래서 상대가 이 조합을 차단할 경우 공격 전개가 막히고 대안푸제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수원 삼성은 4-4-2 전형으로 경기 밸런스를 잡으며 일류첸코와 세라핌의 유기적 스위칭 플레이를 핵심 무기로 삼는다.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팀의 공격 기점을 만든다. 세라핌은 순간적인 박스 침투와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고 빠른 속도로 일류첸코와 자리를 바꾸며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홍원진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환 시 빠른 패스 선택으로 두톱을 지원한다. 다만 수원 삼성 역시 공격 전술이 일류첸코 세라핌 조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라인이 봉쇄될 경우 플랜 B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기 내내 활발히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패턴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가 부족해질 수 있다. 충남 아산은 은고이와 데니손의 파괴력으로 승부를 노리지만 지나치게 직선적인 패턴 탓에 상대의 견제를 받으면 쉽게 막힐 수 있다. 수원 삼성 역시 일류첸코 세라핌 조합 외 대안이 부족해 두 팀 모두 변화없는 전술 구조 속에서 답답한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결국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창의성 부재가 맞물리며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 흐름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FC서울 포메이션은 4-4-2며 조영욱이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활로를 만든다. 안데르손은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예리한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무기다. 링가드는 이선에서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결정력으로 중원과 공격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다만 주전 스트라이커 툭스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며 센터백 야잔 역시 내전근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야잔이 출전한다고 해도 100%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의 수비 라인은 한층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공격 템포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 지향적 접근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뉴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결정력을 통해 득점을 책임진다. 전진우는 좌우로 오가며 빠른 돌파와 연계 능력을 통해 공격폭을 넓히며 김진규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볼 배급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북은 시즌 후반부에 접어들며 심리적 긴장감이 떨어졌고 최근 경기력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김천에게 패배한 것은 팀 전체의 집중력 저하와 경기 운영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번 경기는 원정이기 때문에 전북 역시 과감한 전방 압박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FC 서울은 투수의 부재와 야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감한 전진보다는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북 역시 시즌 후반부 심리적 긴장감 저하와 최근 경기력 부진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나설 이유가 적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을 택하면서 팽팽한 균형 속의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